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탑승 수속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은 하준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고 아이는 낯선 공간에 지쳐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통화 연결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데리고 나오는 거였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했습니다. 서연의 부재는 이미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언니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거면 미리 말을 하지. 결국 탑승 마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출발 시각이 지나간 항공편 옆에는 탑승 마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서연의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늘 하던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김서연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집안의 소음이 먼저 그녀를 깨웠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모터 소리와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의 아침 뉴스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연은 이 집에 들어온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집안의 공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기분이 좋은지, 누가 오늘 예민한지, 어떤 말은 삼켜야 하고 어떤 말은 해도 되는지부터 가늠했습니다. 그 습관은 결혼 초부터 몸에 밴 것이었고 이제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로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서연은 그 모습만으로도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가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았고 그 짧은 말들 사이에는 늘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댁 들를 거야. 정우가 신문을 넘기며 던지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루의 동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순덕의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물리적인 것보다 감정적으로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늘 가족을 한데 모으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자신의 기준과 편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탁 위를 정리하며 어제 시누이 박미정에게서 온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언니, 이번에 여행 일정 거의 확정이야. 그 문장은 가볍게 시작했지만 서연은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해외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 때는 서연이 모든 예약과 일정표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 때는 통역과 공항 수속을 도맡았습니다. 세 번째 여행에서는 시누이의 아이 박하준을 하루 종일 안고 다녔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서연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니까라는 말 앞에서는 어떤 설명도 무력해졌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도시락을 싸듯 자연스럽게 여행 준비를 떠올렸습니다. 누가 뭘 챙겨야 하는지, 누가 늦을지, 누가 불평을 할지까지도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오 무렵
서연은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는 이미 여행용 캐리어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는 순덕과 미정, 그리고 하준이가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흩어놓고 있었고, 미정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서연을 보자마자 반갑다는 말 대신 일정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행기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장면이었습니다. 미정은 서연 쪽을 힐끗 보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언니, 이번엔 하준이도 비행기 처음 타니까 좀 신경 써줘야 해. 서연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천진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 대답이 나오자 거실의 공기는 더 이상 서연을 신경 쓰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순덕과 미정은 여행 일정과 쇼핑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아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또렷하게 인식했습니다. 가족이지만 늘 한 발짝 떨어진 사람. 함께 가지만 함께 즐기지는 못하는 사람. 잠시 후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행 날에는 내가 하준이 좀 봐라.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안쪽이 천천히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역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봐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빠르게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저녁 준비를 하며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들은 늘 그렇듯 단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식사를 마치고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생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연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가슴 한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일상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행을 나흘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알람이 울리기 전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을 채운 것은 오늘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며칠 뒤 다가올 여행날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아직 캐리어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여러 번 공항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잠들어 있던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댁 단체 대화방 알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밤새 쌓인 메시지는 10개가 넘었습니다. 비행기 좌석 이야기, 호텔 조식 시간, 면세점에서 살 물건 이야기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서연이는 어떻게 할래라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 기내에서 울면 곤란하니까 미리 준비해야겠네. 공항에서 이동할 때 하준이 놓치지 않게 조심해야지.
서연은 그 문장들 사이에 자신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답도 남기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화방에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박정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컵에 물을 따르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행 날에 나도 캐리어 하나는 챙겨도 되죠?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정호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떠맡게 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집을 나선 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생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자신은 누군가의 일정표가 되고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서연은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간식, 멀미약, 비상약, 여벌옷, 기내에서 사용할 물티슈까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장바구니를 내려다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여행 준비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집안일일까? 그 질문은 답 없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누이 박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지금 짐 정리하는데 하준이 여권 가방에 넣어둔 거 맞지? 응, 어제 확인했어. 미정은 안심한 듯 말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애 심심해할까봐 언니가 평소에 챙겨주던 장난감도 좀 넣어줘. 서연은 잠시 대답을 미뤘습니다. 머릿속에서 왜 내가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 짧은 대답 뒤로 미정은 면세점 이야기와 숙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듣는 쪽에 머물렀고 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야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다시 시어머니 최순덕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여행용 캐리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깔도 크기도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서연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순덕과 미정이 여행 일정표를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흩어놓고 있었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아이 옆으로 가앉았습니다. 순덕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이것 좀 봐줘야겠다. 서연은 말없이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비행기 시간, 이동 동선, 숙소 체크인 시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서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미정은 하준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행 날에는 내가 정신없을 것 같아서. 하준이는 언니가 계속 봐줘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따뜻함과 함께 책임의 무게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니가 제일 잘 보잖아. 그 말에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거지. 가족인데 뭐가 문제냐. 그 순간 서연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느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다음도 똑같겠지. 밤이 깊어지자 시댁 단체 대화방에는 다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이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그 한 줄이 화면에 떠 있는 동안 서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단 한 번도 크게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상황을 이해했고 가족이라는 말에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분노도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아주 작은 자각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받아들이며 처음으로 다가올 여행날을 다르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일상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김서연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서연은 캐리어를 꺼내놓고도 한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결정 하나가 생각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쪽에는 이미 정리된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여권, 휴대폰 충전기, 약간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가방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듯 멈춰 섰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박정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호는 캐리어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일 공항에는 몇 시에 나가야 해? 그 질문은 여행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지만 서연에게는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2시간 반 전에는 도착해야 한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침 일찍 나가야겠네. 그 말 뒤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과 같은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시댁 단체 대화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정의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준이 내일 아침 컨디션 안 좋으면 언니가 좀 봐줘. 기내에서 먹일 간식은 언니가 챙겨주는 게 좋겠다. 서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서연은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공항의 소음과 가족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늘 아이를 안고 있었고 늘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신 뒤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가족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서연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흔들림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최순덕의 집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캐리어가 현관을 가득 채웠고 미정은 하준이를 재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시계를 보며 서연을 찾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이는 아직이야? 정호의 말에 순덕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왜 아직 안 나왔대? 이런 날엔 늦으면 안 되는 거 알 텐데. 미정은 하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없으면 나 진짜 정신없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불만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의 부재는 이미 문제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호는 몇 번이나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그의 혼잣말에 순덕이 말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꼭 사람 애타게 해. 미정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늦으면 하준이는 누가 봐. 그 말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규정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방향과는 반대편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서연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잠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감정이 서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억울함이었고 오랜 시간 쌓인 피로였습니다. 공항에서는 체크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초조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시간을 확인했고 미정은 아이를 달래며 서연을 원망했습니다. 정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어. 순덕의 말에 공기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 친정 근처 골목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간판과 오래된 상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그녀의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친정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서연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자가 문을 열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여기 있어도 될까?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이 서연에게는 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공항에서는 탑승 마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과 분노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서연의 빈자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정집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항과 친정집 사이 그 경계선 위에서 서연의 삶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의 밤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김서연은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이 이 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래 머문 게 언제였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결혼하기 전 아직 며느리라는 이름이 붙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방 한쪽에 놓인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동 소리가 바닥을 타고 손끝까지 전해졌지만 서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부재중 전화 숫자가 늘어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불안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영자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열어도 되겠니?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본 뒤 말없이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길지 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많이 오는구나. 영자의 말은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 와요. 받을 생각은 없고?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요. 영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항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국장 전광판에는 서연의 가족이 타야 할 항공편 옆에 탑승 마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최순덕은 그 글자를 몇 번이나 확인하듯 바라보다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돼? 그 말은 분노였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다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맡아오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그제야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정은 아이 박하준을 안고 있었지만 아이는 이미 보챌 대로 보챈 상태였습니다. 하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미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 지금 너무 정신없어. 그러면서도 미정의 시선은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에게 걸려있던 통화 기록이 화면에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미정의 말은 공기를 가르듯 날카로웠습니다. 정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서연이 앞장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기에 그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판단해야 했고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형부, 언니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 미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전화만 안 받는다. 그 말이 끝나자 순덕이 날카롭게 말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버릇을 잘못 들여놔서 그래. 며느리가 감히 이런 날에. 그 말은 분명 서연을 향한 비난이었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없으면 아무것도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순덕 역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오늘 출국은 불가능하며 표 변경이나 취소는 다시 알아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행 얼마나 준비한 건데. 그녀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체면이, 계획이, 그리고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친정집에서 서연은 방 안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숫자는 이미 30통을 넘었습니다. 그 사이 문자 메시지도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지금 장난칠 때 아니야. 전화 좀 받아라.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이렇게 다급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행지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던 모습, 사진 속에서 늘 가장자리에 서 있던 자신의 얼굴, 모두가 웃고 있을 때 혼자 카메라를 들고 있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은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시각 시댁 집안 단체 대화방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여행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친척들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왜 못 갔대? 무슨 일 있었어? 순덕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안 사람들 다 알겠네. 그 말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단 한 사람의 부재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흘러나왔고 도로 위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없으면 이 가족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친정집에서 서연은 깊은 밤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그녀는 휴대폰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여전히 쌓여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밤은 단순히 여행이 무산된 밤이 아니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사람이 당연한 역할에서 빠져나온 첫 번째 밤이었고 시댁 가족 모두가 그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김서연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여러 번 뒤척였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았고 눈을 감고 있어도 공항의 전광판과 전화벨 소리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조금 더 선명해질 즈음에야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이영자가 이미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밥솥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익숙한 냄새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좀처럼 느끼지 못했던 아무 역할도 요구받지 않는 아침의 공기였습니다. 잠은 좀 잤니? 영자가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금요. 그 말에는 어제의 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들, 읽지 않은 메시지들, 그리고 선택했다는 사실이 남긴 무게까지요. 영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딸의 얼굴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밥을 먹다가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숫자는 밤새 더 늘어 있었고 메시지에는 점점 다른 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그치는 말이었고 그 다음은 원망이었으며 마지막에는 당황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어디냐? 지금 다들 난리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문장들을 읽으며 서연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묻지 않았던 말들이 이제야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캐리어를 그대로 현관에 쌓아둔 채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행은 가지 못했지만 그 여파는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순덕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자세는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서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그 말은 분노라기보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박미정은 하준이를 옆에 앉혀놓고도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일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 짜증은 자연스럽게 서연을 향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으면 나도 계획을 다르게 짰지. 그 말에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다 서연이 하던 거였잖아.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면 이런 날엔 같이 움직여야지.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정우는 결국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울리지 않았습니다. 연결음이 끊기고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정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야? 엄마 집이에요.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수많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다들 많이 화가 나 있어. 알아요. 서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우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참고 살 줄은 몰랐어. 그 한 문장이 통화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연도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문제, 다시 잡아야 할 일정, 그리고 책임 소재였습니다. 그 모든 대화의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붙었습니다. 서연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가족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족의 균형을 잡아주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녁 무렵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걷는 동안 어머니는 말없이 옆을 지켰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서연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 영자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지. 그 말은 서연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언제 돌아가야 하나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의 휴대폰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명령의 말들 대신 조심스러운 문장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너 없이 너무 힘들다.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혼란은 누군가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침묵의 결과라는 것을요. 이날 밤 김서연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김서연은 그날 아침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친정집의 방은 조용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에서 막 깬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전날 밤의 선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최소한 되돌릴 생각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짐을 들고 누군가의 요구를 받아 적고 누군가의 시간을 대신 관리해온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서연은 그 공백이 싫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이영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머니는 신문을 반쯤 접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소리를 느낀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에 생각이 많아서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딸의 얼굴에는 이미 충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컵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서연은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여전히 많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명령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조심스러운 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 문장들을 읽으며 서연은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바로 답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정리해주는 역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박정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정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지금 괜찮아?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요? 정호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남편이 말을 고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집에 와서 생각을 좀 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떠맡고 있었는지 이제야 좀 보이더라.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며 상황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정호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 안 한 게 아니라 말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 말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꺼낸 말이었고 서연은 처음으로 그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땐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다 그런 줄 안다는 말이요. 통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고 정우 역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우는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 기회는 줄 수 있을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짧은 말이 지금의 서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집 근처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평일 오전의 공원은 한산했고 벤치에는 햇볕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시간은 늘 누군가의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따라가며 누군가를 챙기느라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이 서연에게는 처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이영자가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 영자는 칼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됐다. 그게 다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자기 마음을 알게 되면 다시 모른 척은 못한다. 그 말에 서연은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짧았지만 늘 정확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댁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순덕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예전의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일방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문장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불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분명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한 뒤 단체 대화방이 아닌 정호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번엔 내가 할 말부터 하게 해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손끝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쌓아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어떤 말이 가장 아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글자로 적으니 감정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왔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은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요. 약속한 날의 저녁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김서연은 친정집을 나서기 전 현관에서 잠시 신발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끌려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댁 근처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늘 가족 모임을 하던 곳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익숙함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덕은 가장 안쪽에 앉아 있었고 박정호는 그 옆에, 박미정은 하준이를 옆에 두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고 그 짧은 움직임마저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좋아 보이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 대답이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아무래도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한층 더 팽팽해졌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쓰다듬으며 시선을 피했고 정호는 손을 모은 채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극단적이었던 건 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상황이었어요. 그 말에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행 날마다 제가 맡았던 역할이 있었어요.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당연하다는 말로 정해졌죠. 미정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비난이 아니라 오래 쌓인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맡겨지는 건 달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었어. 정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정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했어. 서연이 해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일 좀 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니. 그 순간 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기능처럼 취급받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구도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언니가 잘해주니까. 그게 문제야. 서연은 미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해주면 더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 거. 순덕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질서가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그 말에 정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꼭 안았고 순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서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다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일, 일정 정리하는 일 대신 움직이는 일. 그건 제가 원할 때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싫다고 하면 이유를 묻지 말아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고 무거웠습니다. 정우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쌓였겠구나. 그 말은 사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처음으로 나온 인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아이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내가 할게.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만들려 하지도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서연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요. 그래도 오늘은 말해야 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오늘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김서연은 어느새 사건 이후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어색함이었으며 서연에게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서연의 삶은 천천히 다른 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하늘 아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나 메시지가 쌓여 있었겠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이 서연에게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정우는 서연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서연의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예전처럼 고생했어 같은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천천히 적응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예전처럼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압박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일부러 집안의 리듬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이지 않았고 식탁을 서둘러 차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시댁 단체 대화방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와도 바로 열어보지 않았고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서연에게는 큰 실천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라도 바로 반응했을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 최순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은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서연아. 순덕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얼굴 좀 보자.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고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약간 조여왔지만 그 감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 조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대답은 수능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서연과 정호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고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는 예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구나 하고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박미정은 혼자서 하준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방도 간식도 그날은 모두 미정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서연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지만 곧 다시 장난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은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책임이 먼저 떠올랐겠지만 이제는 그저 아이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서연을 마주보며 잠시 말을 고르다 차를 내왔습니다. 차 한잔 할래? 그 짧은 말에도 서연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시키는 말투가 아니라 묻는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여행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를 탓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잠시 후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일은 내가 많이 생각해봤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맡겼던 것 같아. 그 말은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미리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이 예전이랑 좀 달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안함도 있었고 여전히 남아있는 긴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이제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변화는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먼저 묻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습관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질 때도 있었고 기대가 무심코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할게요. 그건 제가 못합니다. 그 말들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서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야 제 속도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서연은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족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딸이었고 아내였으며 무엇보다도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이영자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얼굴이 편해 보이더라.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로 살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날 이후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존재하는 사람으로 남았다는 것을요.